안녕하세요. 온통부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죠. 우리는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비싼 검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귀한 검사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 검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초적인 중요 검사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검사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나에게 어떤 질병의 상태에 접어든 것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어떤 질병은 없는지, 이런 것들 미리 예측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료비를 줄이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검사를 해놓고서도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닥쳐오는 그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검사 결과를 보면서도 내가 고혈압이네, 아니면 혈압 전 단계네,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데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신장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장 검사와 관련해서 크레아티닌 수치, 이것과 그리고 신사구체 여과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오늘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크레아티닌 수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사구체 여과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아티닌, 그러면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검사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크레아틴과 크레아티닌, 비슷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크레아틴과 크레아티닌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고기나 생선, 두부, 이제 여러 단백질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단백질이라는 건 반드시 이제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나 생선 등 단백질을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 췌장에서는 크레아틴이라는 그런 물질을 생성을 해서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크레아틴을 생성해서 근육에 저장을 한다. 그럼 근육에 저장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또는 순간적인 힘을 내야 될 때 이 크레아틴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크레아틴을 사용하면 어떤 이제 부산물이 생겨날 거잖아요. 이 크레아틴을 사용하고 나서 남는 그 찌꺼기 물질, 대사 물질, 이것이 크레아틴이라는 거예요. 크레아틴을 사용해서 생겨나는 부산물이 크레아티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아티닌이라는 것은 크레아틴이 자연 분해가 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대사 노폐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사 노폐물로 생겨난 이 크레아틴이 신장에서 거의 100% 배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폐물인데 이것이 배출이 안 되고 우리 몸에 남아 있으면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작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에 가깝게 이제 신장에서 배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신장 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아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100% 신장에서 배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배출이 되어 있지 않고 그 혈중에 떠돌고 있으면 그건 신장에서 그 여과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에 있는 그 크레아틴이 그 농도를 가지고 신장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표 물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 신장에서는 노폐물을 지금 잘 못 빼내고 있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정상 크레아티닌 수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나의 그 크레아티닌 수치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 크레아티닌 수치는 이제 남성의 경우는 0.7에서 1.3,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0.5에서 1.1, 이 정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 신장에서 이 크레아틴이라는 대사 노폐물을 잘 배출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1.3에서 1.9 정도가 되면 아, 내가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초기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그런 상태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사에서 이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막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1.3이 넘어가고 1.9까지 이 단계에 있으면 내가 신장 기능 저하의 그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이제 이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4.0 정도가 되면 이 사이는 내가 만성 신부전증 단계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검사를 했는데 이제 불편함을 별로 못 느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뭐 2.0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인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4.0 이상이 되면 이거는 이제 중증 신부전 단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혈중에 있는 크레아티닌 수치는 지금 나의 그 신장에서 그 노폐물을 얼마나 잘 여과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장이 안 좋아질 때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이제 질소 성분이 많아지면서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신장 그러면 단백질 섭취 요거 하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단백질과 크레아틴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 단백질이 이제 크레아틴을 만들어서 이걸 근육에 저장을 했다가 이것이 대사산물로 크레아틴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크레아티닌이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될 그런 필요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증 신부전 단계에 있다면 단백질 양을 좀 줄여야 되겠지만 그런데 단백질을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단백질 이거를 줄이고 좋은 단백질은 오히려 열심히 드시는 게 맞아요. 자, 어쨌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크레아티닌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모든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단백질, 안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 뭐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고기나 생선, 두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공육, 햄이라든지 이렇게 그 고기는 고기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막 나트륨이라든지 첨가물들이 들어간 그런 고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먹는 이런 것이 중요하겠어요. 자, 그리고 근육량이 많으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요? 크레아틴이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우리가 순간적인 힘을 발휘할 때,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레아티닌의 정상 수치도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운동 직후에는 이 크레아티닌 그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적인 힘을 발휘할 때, 운동을 할 때, 이럴 때 그 근육에 있는 크레아틴을 분해해서 크레아티닌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운동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오늘 저녁에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날 내가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면 그 전날에는 너무 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단백질과 크레아티닌 사이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증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식사 패턴에서 먹는 단백질 식사가 실제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뚜렷하게 상승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내가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이거보다도 내 신장에 지금 어떤 상태에 가 있는가, 신장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레아틴이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을 살펴본다면 자, 신장 질환으로서는 당뇨성 신증, 그러니까 당뇨합병증으로서의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걸 이걸 당뇨성 신증이라고 하거든요. 당뇨성 신증,
그 다음에 사구체 신염, 만성 신부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만성 신부전 자체가 사실은 당뇨성 신증에서 오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신부전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평소에 생활하면서의 요인으로서는 그럼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그럴 때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정상적인 그 단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고단백 식사를 많이 할 때 그럴 때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운동 선수들이라든지 근육량을 늘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충제로서 단백질을 막 과하게 뭐 5배, 10배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탈수 상태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물을 너무 안 마셔서 탈수가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평소에 물 대신에 막 물보다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술을 드시면, 술도 막 물로 되어 있으니까 꼭 물 마시는 것 같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물 마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알코올이라든지 이제 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이제 탈수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세포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그걸 갖다 신장에서 이제 다 내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에다가 여과해야 될 그런 혈액량을 너무 많이 몰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과부담을 주면서 신장 세포를 병들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약물 영향이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아니면 몸살기가 있어도 그냥 약국에 가서 흔히 그냥 일반 의약품 이제 처방을 받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진통 소염제 계통의 약을 이제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통 소염제 계통 아니면 또 일부 항생제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이렇게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는 단백질은 크레아티닌 수치와 그렇게 큰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단백질을 이제 근육량 신장의 어떤 세포가 망가졌다가 복원을 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온 몸은 신장 조직도 마찬가지로 다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의 지나친 그런 제한이 아니라 이렇게 크레아틴이 상승하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당뇨성 신증을 비롯한 사고체 신염, 만성 신부전, 그리고 알코올이라든지 카페인처럼 우리 몸에서 세포에 있는 물을 빼내는 그런 탈수 증상을 일으키는 것들, 고단백 식사, 격렬 운동, 그리고 진통소염제 이런 것들이 크레아틴을 상승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아틴이 상승을 하면 그러면 신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신장에서 여과율과의 이제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신장에서 잘 여과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장에서 여과율을 나타내는 것을 사구체 여과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명확할 것 같아요. 자,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사구체 여과율은 낮다는 거예요. 그죠? 많이 걸러내지 못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은 왼쪽이 이제 사구체 여과율인데 사구체 여과율이 높아지면 이쪽 크레아티닌 수치는 낮고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 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크레아티닌 수치는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신장에서 잘 여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상태에서 이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지는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사구체 여과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